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Honor 600 Pro를 사용하고 있고 오늘은 이 기기를 설정을 통해 하드 리셋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리셋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리셋을 수행하면 기기 내 모든 데이터가 삭제된다는 점을 빠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진, 동영상, 연락처 등 일부 데이터를 보존하고 싶으시다면 데이터를 백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 기기에서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리셋을 하기 전에요. 이 부분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6분 정도 앞으로 건너뛰셔도 됩니다. 하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기기를 백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방법입니다. 언어에서 제공하는 방법이죠. 다른 하나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사실상 모든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당연히 설정에 들어가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설정에서 맨 아래로 스크롤하면 시스템 및 업데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백업 및 복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백업 방법이 있는데 이쪽이 구글 백업입니다. 이제 여기 백업 계정이라고 적힌 곳을 클릭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클릭할 수 없네요. 여기를 클릭하면 일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근처에서요. 두 개의 체크 표시가 있는데 하나는 사진과 동영상용이고 다른 하나는 기기 데이터용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저는 지금 구글 계정에 로그인 되어 있지 않아서 이걸 보여드릴 수 없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클릭도 할 수 없습니다. 구글 계정이 없으면요. 보통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글 계정 백업도 괜찮다는 겁니다. 최고의 방법은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이게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면 여기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하지만 선택권이 없더라도 어떤 한계가 있는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진과 동영상처럼 백업할 수 있는 데이터의 경우 첫 번째로 이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백업하는 순간 더 이상 완전히 개인적인 데이터가 아니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 구글이 이 데이터를 AI 모델을 훈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바로 그 이유만으로도 구글 백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방식은 여러분에게 제약을 주기도 합니다. 구글 계정의 무료 등급은 저장 공간이 15GB밖에 없기 때문에 사진과 동영상을 얼마나 백업할 수 있는지도 제한됩니다. 그래서 만약 사진과 동영상이 15GB를 초과한다면 그 이상은 절대 백업되지 않습니다. 즉, 15GB를 넘는 데이터는 그냥 남겨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컴퓨터에도 백업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다른 기기 데이터에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 앱 데이터, 통화 기록, 연락처, 메시지 등이 포함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백업해 준다고 하니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멈추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백업해 준다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애플리케이션을 백업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백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실제로 하는 일에 대해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구글이 오직 첫 번째로, 설령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백업이라고 부른다고 해도, 사실 백업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구글은 오직 플레이 스토어에서 받은 애플리케이션만 백업합니다. 다른 스토어에서 받은 애플리케이션은 백업하지 않습니다. 스토어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면 무시됩니다. 그건 구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의 논리입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좀 수상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 목적에서 더 안 좋은 점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받은 애플리케이션조차 항상 백업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YUzu 에뮬레이터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 그 에뮬레이터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제공되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스위치 에뮬레이션에 사용되는 에뮬레이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에뮬레이터는 플레이 스토어에 있었고 그때 다운로드 했다면 정말 좋았죠. 이제 그걸 백업하려고 하는데 그건 괜찮은 일이잖아요. 이미 가지고 있으니 백업하고 싶은 거죠. 여기서 이상한 일은 아무것도 없죠? 모두 괜찮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그걸 백업했다고 알려줍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복원하려고 하면 그 YUzu 에뮬레이터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더는 플레이 스토어에 없기 때문이죠.
구글은 이 데이터를 백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메모만 남겨둔 셈인데 거기엔 나중에 다시 다운로드해야 한다는 내용이 써 있을 뿐이죠. 하지만 이 애플리케이션은 더 이상 플레이스토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닌텐도의 변호사 어벤져스가 모여서 그냥 완전히 없애버렸기 때문이죠. 플레이스토어에서 유저 에뮬레이터를 말이죠.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없으니 구글은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운로드할 수 없고 백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실제로 구글이 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바로 이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 백업하기 이 옵션은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괜찮은 옵션이에요. 그냥 전부 허용해 볼게요. 네. 만약 여러분이 또 다른 언어 기기를 사용할 계획이라면요. 이 경우에는 언어 클라우드에 백업하거나 외장 저장소에 백업할 수 있고 다른 언어 기기에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이 기능이 언어 기기에만 제한되는 것 같아요. 만약 그게 문제되지 않고 기기를 바꾸는데 새 폰도 같은 브랜드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잘 작동할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만약 이렇게 백업하는 대신에 다른 기기로 옮기려고 한다면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디바이스 클론 앱을 여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언어 기기끼리만 작동하며 모든 데이터를 이전 폰에서 다른 폰, 즉 새 폰으로 옮길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새 폰이 언어 기기여야 합니다. 만약 다른 브랜드의 기기를 가지고 있다면 데이터를 옮기려는 그 폰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새 기기가 삼성이라면 스마트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 스위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다음 두 기기를 서로 연결하면 여기에서 보이는 것과 똑같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기기가 이전 기기임을 선택하고 새 기기는 당연히 새 기기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어디에서 왔든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이 플레이스토어에 아직 있든 없든 이 과정에는 전혀 상관이 없고 완벽하게 작동하니 만약 이 방법을 쓸 수 있다면 꼭 사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이 방법을 다른 기기들 사이에서 사용하거나 만약 새 기기가 샤오미나 다른 브랜드라면 그들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떠오르는 몇 가지 예시를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삼성은 스마트 스위치를 사용하고 샤오미는 미 무버를 사용하며 오포와 원플러스는 클론폰을, 화웨이는 폰 클론을 사용합니다. 아너는 당연히 디바이스 클론을 사용하죠. 모토로라 라이트닝은 모토 무브 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모든 브랜드의 기기에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것은 아니니 만약 다른 기기에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없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려면 항상 데이터를 옮기려는 휴대폰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각 회사마다 이런 식으로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원을 투자해서 여러분이 그들의 기기로 쉽게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투자한 자원을 단순히 그들을 떠나기 위해 사용하도록 허락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는 그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백업에 관한 모든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제 초기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다시 설정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시스템 및 업데이트로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 초기화를 선택하고 휴대폰 초기화를 선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삭제될 데이터 목록이 표시되는데 여기에는 음악, 사진, 앱, 계정, 업데이트 등 중요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정에 관해서는 실제로 계정 자체가 영구적으로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휴대폰에서만 삭제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계정에 다시 로그인할 수 있고 계정은 클라우드에 그대로 존재합니다. 어쨌든 저는 백업할 것이 없으니 휴대폰 초기화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미 기기를 백업하셨을 것이고 여기서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기기를 다시 백업하라는 메시지가 나오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무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화 또는 재설정 옵션이 있습니다. eSIM을 추가했다면 이를 삭제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새 휴대폰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초기화만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이 옵션을 선택하면 eSIM도 삭제됩니다. 이제 만약 이 기기를 초기화하려는 이유가 예를 들어 뭔가 이상하게 작동해서 그렇지만 초기화 후에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경우에는 마지막 옵션인 eSIM을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운데 옵션을 선택해서 eSIM도 함께 삭제하면서 초기화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기에는 eSIM이 없지만요.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기기가 초기화되고 있고 이 과정은 약 1에서 2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초기화가 완료되면 안드로이드 설정 화면이 나타날 것이니 그 화면이 보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과정이 끝났고 원하는 대로 기기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